안녕하세요. 제품 디자인에 대해 다 이야기한다. 제다이TV 제다입니다. 20년간 현직 디자이너로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과 노하우, 그리고 특별하지도 대단할 것도 없는 흔한 제품 디자이너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다이TV의 제다입니다. 오늘은 취업을 할 때 디자인 회사를 가는 것이 좋은지 제조 회사를 가는 것이 좋은지,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나는 미친 듯이 제품 디자인을 하고 싶다, 제품 디자인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디자인만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 디자인 전문 회사를 가시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냥 직장 생활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제조 회사를 추천드립니다. 디자인 전문 회사는 일단 아이템들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아이템이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프로젝트를 의뢰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의뢰 들어오는 아이템에 맞추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간혹 반복되는 어떤 같은 종류의 아이템들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늘 새로운 회사와 새로운 아이템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좀 그런 장점이 있죠. 반면에 제조회사는 어떤 한 아이템에 대해서 제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생각보다 자체 생산 제품의 아이템이 다양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큰 카테고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기 혹은 생활가전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템들이 정해져 있으면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세부 카테고리가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가전을 하던 쪽은 늘 생활 가전을 하게 되고, 의료기를 만드는 회사는 계속 의료 장비를 만들겠죠. 거기서 오는 조금 단조로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디자인 회사의 경우 이렇게 아이템도 많고 재미는 있는데,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들에서 디자인을 하는, 그러니까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 기간이 한 1개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안에 아이템들을 두세 개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야근이라는 게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보통 한 팀당 디자인을 한 달에 한 두세 개 정도 아이템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두세 개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시작된 게 한두 개 정도 가고 있고, 또 신규가 들어와서 겹쳐져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계처럼 디자인을 막 찍어내야 되니까 늘 야근이라는 거가 이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름 있는 어떤 디자인 회사가 아닐 경우, 대부분의 그냥 조그만 디자인 회사의 경우에는 디자인 기간을 보통 한 1개월인데, 이거 이상으로 이제 길게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디자인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에서 1500 이 정도 되는데, 요즘은 사실 이 정도 받고 디자인을 하는 회사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작은 디자인 비용으로 개발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회사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짧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많이 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죠. 그에 반해서 이제 제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전이나 의료기 어떤 그 수준의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1년에 양산 가능한 그런 제조 아이템이 많지가 않습니다. 개발이라는 게 디자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 설계도 하고 금형도 하고 이제 양산까지 가는데, 이게 보통 한 아이템을 이제 개발하던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습기를 늘 만들던 회사다. 그래도 이렇게 디자인만 바꿨을 경우에 다시 설계를 하고 뭔가 테스트를 하고 금형을 파서 양산까지 가는데 빨라야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거든요. 한 아이템 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가져가기도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제조회사에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전이라든지 의료기라든지 좀 등치가 좀 있는 이런 제품의 경우 1년에 많아야 한 3개에서 5개 정도 신규 아이템으로 하고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제품을 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신규는 한 3개에서 5개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잘 나가는 회사의 경우죠. 신규를 3개씩 1년에 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건 자금력도 되고 개발 능력도 꽤 있는 회사의 경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전문 회사에서는 한 달에 막 2개에서 3개 이렇게 아이템씩 쳐내야 되는 거고 제조회사의 경우 1년에 신규를 뭐 한 3개에서 5개 정도 처리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들 업그레이드 뭐 그렇게 하는 제품들이 좀 있고 그래서 아이템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개발 기간도 좀 길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제조사가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전문회사와 제조사를 다 경험해본 제가 봤을 때는 전문회사보다는 아무래도 제조사가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만 봤을 때는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디자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디자인 전문회사보다는 제조사가 그런 쪽에서는 유리합니다. 이제 반면에 부수적으로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형태의 제조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아닌 직장인의 역할도 이제 필요가 합니다. 직장인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좀 있는 거죠. 생각보다 디자인 외에도 뭐 서류 업무라든지 각종 보고서라든지 뭔가 그 양식이나 틀, 시스템에 갖춰진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디자인이 하나가 끝나고 나도 만들어야 되는 최종 어떤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BOM이라고 하는 양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서들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 디자인 외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제 대신에 이제 디자인 전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작게는 한 3, 4명, 많게는 10명, 뭐 예를 들어서 한 15명 정도 되는 이런 소규모의 인원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들은 같은 일을 하는 디자이너들로 되어 있는 그런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좀 서류라든지 문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제조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는 편이죠. 그러니까 디자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제조사의 경우에는 디자인 외적인 어떤 일들도 많다. 조직생활, 직장생활, 흔히 말하는 상하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연봉, 급여는 어떻게 될까? 뭐 물론 이 부분도 딱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전문회사가 좋다, 제조회사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전문회사의 경우도 돈을 많이 주는 곳이 있을 거고 제조사의 경우도 뭐 급여가 작은 곳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험상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제조사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제조사가 디자인 회사보다는 급여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퀄리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전문 회사에서 미친 듯이 디자인만 죽어라 1년 한 사람과 제조회사에서 각종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가면서 1년에 한 2-3개, 3-4개의 아이템을 한 사람과의 경험치 차이는 당연히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나 테크닉적으로 전문회사 한 1년 실력이
1년 정도 일한 사람의 실력이 저희가 보기에는 제조사에서 1년 정도 일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실력이나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운동으로 예를 들면 운동 A매치 같은 경기를 1년에 막 수십 개 수십 게임을 뛴 사람과 1년에 한두 번 혹은 한 세 번 뭐 이렇게 경기를 뛴 사람의 실력 차이가 같을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운동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봤을 때 매일 게임을 A매치 뛰듯이 1년에 한 2, 30게임을 뛴 사람과 1년에 한 두세 게임 뛴 사람의 실력 차이는 당연히 이쪽이 좋겠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을 다뤄본 경험치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 개인차는 당연히 배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실력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 회사의 경우에는 제품이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어떤 기획이나 컨셉 단계부터 시작해서 제품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양산 감리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의 제품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제품이 판매되는 양산까지 모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반면에 이제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의 어떤 제조와 양산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는 있겠지만 경험할 수 있는 폭은 작은 거죠. 한 분야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디자인 전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 폭이 이제 굉장히 넓어지고,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지식에 대한 경험에 대한 폭이 좀 좁다는 차이. 네. 그런 차이가 좀 큽니다. 이렇게 폭이 크고 좁은 거. 그리고 전문회사와 이 제조사의 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직할 때 내가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또 차이가 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회사 출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여기서 한 3년을 일을 했다. 그럼 3년 동안 어떤 일했던 그 경험치, 그러니까 아이템들이 되게 다양하겠죠. 그러면 제가 쌓아놓은 이 다양한 경험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직을 할 때 이 중에 특정 어떤 관련된 제조사로도 갈 수 있고, 뭐 A라는 업종에 있는 제조사로 갈 수도 있고 B라는 업종의 제조사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또 다시 이런 경험들이나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또 다른 전문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죠. 반면에 이제 제조사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A라는 어떤 그런 종류의 분야에 내가 제조사에 근무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또 다시 대부분 A라는 직종으로 이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같은 비슷한 류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라는 어떤 분야의 특정 분야에서 한 뭐 2년, 3년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다른 분야 B나 B라는 분야, C라는 분야로 옮길 때 조금 어려운 이유가, 이 B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의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치가 우리 쪽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겠냐,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C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C라는 회사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경험치가 A밖에 없네, A라는 것밖에 안 해봤네,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뽑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반면에 만약에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에서 봤을 때는 전문회사 출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아이템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네. 비록 자기네가 하는 그런 아이템을 해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아이템이 이렇게 다양해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겠구나,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전문회사하고 제조사하고 있을 때 이직을 할 때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99년 11월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뭐 2000년이라고 보면 되죠. 2000년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전문회사만 한 12년 정도 했던 것 같고, 제조회사에서 근무한 게 벤처 포함해서 한 7년 정도 되고, 지금 다시 제가 최근에 전문회사로 다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0년 세월 중에
전문회사가 한 13년 정도 되는 거고, 제조사가 한 7년 정도 되는데, 저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전문회사부터 좀 한 살이라도 어리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을 때, 크게 어떤 돈이라고 하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조금이라도 덜 써도 될 때, 저는 전문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어떤 각각 다른 어떤 제품들의 분야에 대해서 다양히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전문 회사에서 쌓은 어떤 실력이라든지 경험을 이제 본인이 나이가 좀 들고 혹은 뭐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원할 때 이 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혹은 자신 있는 분야의 어떤 좀 더 괜찮은 제조사로 이직을 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디자이너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 예를 들어서 뭐 평생을 디자인 전문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뭐 디자인 전문 회사를 자기가 개인 사업을 차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만약에 이제 전문 회사, 제조 회사를 다 자기는 두루두루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전문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제조사로 옮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업을 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기본 직장 생활에 대한 예절이라던가 어떤 태도 또 사회생활이라는 어떤 전반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 좋은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거에 관한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회사와 어떤 제조회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전문회사를 갈 것이냐, 제조회사를 갈 것이냐,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다이TV의 제다이였습니다.